자, 문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직접 무시하고 입력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매출 자료하고 매입 자료하고 지금 기타 자료가 지금 현재 있어요.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기타 자료.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 입력을 하는 게 가장 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고 입력하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클릭하면요. 이 문제는 지금 2기 확정 기간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에서 9번까지가 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를 봤을 때, 자,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공급가액 3억 원, 부가가치세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연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지연발급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입력을 할 때 이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에 따른 뭐 지연발급이나 그리고 미발급에 대해서도 그 포함을 해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은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래서 미발급 된 것도 수정 신고할 때 포함해서 넣어줘야 되고, 지연발급일 때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함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정당하게 한 거는 늦게 그 발행했다 하더라도. 자, 일단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지연발급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빼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3억 원, 세액에 3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과세매출액입니다. 자, 공급가액 6천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그렇죠. 3번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얼마? 공급가액 6천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60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3번 봅시다. 3번은 정규증빙 미발급 과세매출액입니다. 소비자와의 거래이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죠? 그렇죠. 현금 매출이죠. 현금은 매출을 했는데 대체로 뭐 개인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발급 요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요 4번에 기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란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정빙
증빙 자체가 없지만 매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에 40만원 넣어주시고 세액에 4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5번 같이 봅시다. 4번하고 5번은요,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즉 구매확인서나 내고 신용장에 의해서 한 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영세율 매출액입니다. 국내 영세율 매출액 1번가의 별개로서 전자세무계산서 발급분위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5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외 직수출의 1억원은 6번 란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있죠. 마지막 6번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회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회수한 부분은 제가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0만원 220만원이니까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6번은 일단 요거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 100만원 넣는지. 자, 대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가감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이 돼서 세액이 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공급 대가의 110분의 10을. 그런데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대손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았겠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았으니까 다시 도로 그 부가세를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 회수하는 금액 있죠. 회수하는 금액에 공급 대가에서 110분의 10만큼 곱해주면은 그 금액에서 회수하는 금액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50%만큼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곱하기 50%만큼 금액으로 입력을 해서 100만원만큼 예정식 대손세액 가감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 다시 결론 얘기하자면은 공급 대가 2200만원에서 110분의 10을 반영을 하죠. 거기에 50%의 회수하는 금액만큼 100만원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 금액으로 해서 세액이 100만원으로 이렇게 다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손세액 가감 8번 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파란색으로서 10번부터 17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입니다. 공급가액 3억원, 부가가치세 3천만원. 상기 금액 중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지금 이제 수령을 한 거잖아요. 수령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16번 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0번하고 11번 있죠. 10번하고 11번이 세금계산서 그 반영분이 있는 거는 아실 거지만 거기에 불공돼 있는 부분 있죠. 불공.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뭐 차를 구입하거나 접대비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불공 있잖아요. 불공도 그 10번하고 11번에 포함을 해서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포함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에 지금 상기 금액 중 2천만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돼 있죠. 금액이 지금 일반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불공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 3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유형으로 따지면은 매입 매출점표 유형으로 따지면은 카과입니다. 카과.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래서 14번 난에 입력합니다. 14번 난에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반영을 시켜줍니다.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 있죠. 14번 난에 넣으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이죠. 지금 이 문제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니까 고정 매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41번 난에 그 일반 매입 금액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1번 난에 공급가에 2천만원, 세액 2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입 금액은 여기까지 입력하는 게 끝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때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왜 안 넣었습니까? 혹시 까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같이 넣어봅시다. 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50번에 금액을 여기까지 집어넣어 주시면은 매입이 다 끝이 납니다. 자, 공급 가액과 세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료입니다. 2020년 2기 예정신고 당시 미환급세액은 300만원 돼 있으니까 21번 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0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04만원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게 답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 안 넘어간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가산세가 현재 지금 있다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이 없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없어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없고 그렇다고 수정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정신고를 하면은 수정 1차하고 2차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도 없고 수정신고는 없으나 그렇죠. 지연발급 있죠. 지연발급. 자, 지연발급은 공급 가액의 1%만큼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 2천만원의 1%니까 200만원, 20만원. 그래서 지연수치에 반영된 세액은 20만원만큼 자, 반영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디에? 지연발급 62번 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나서 한 거기 때문에 신고불성시, 납부불성시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가액의 1%니까 지연 발급에 대해서 20만원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